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로가 유동적이긴 하지만 다음 주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농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데다 태풍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확 시기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들녘에서 벼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기계가 들판을 가르며 벼를 베고 벼는 곧바로 탈곡돼 차량에 실립니다. 하지만 논에 있는 벼는 모두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 21일 부산 경남을 덮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겁니다. 햅쌀의 상품성이 떨어질 우려도 큽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달 초 가을 태풍이 다가오는 겁니다. 수확한 벼를 보면 아직 이렇게 푸른 빛을 내며 덜 익은 벼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에 태풍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수확 시기를 어쩔 수 없이 앞당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격적인 수확 시기보다 2주가량 빠릅니다. 솔직히 10월달 태풍이 최고 우리 농민들한테 안 좋은 태풍이거든요. 벼가 많이 익었을 때 태풍이 오면 거의 뭐 도복이 되다시피 하고 수량 감소도 많이 되고 하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북상하고 있는 제18호 태풍 끄라톤은 다음 달 4일 타이완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태풍 경로나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10월 3일부터 4일에 불경 지역에 강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동쪽을 스치고 전량에 10월 4일경 제주도 남쪽 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니 위력적인 가을 태풍의 북상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농가는 물론 다음 달 초 개막을 앞둔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의 많은 축제들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경남 밀양은 농산물 품종과 생산량이 많은 곳입니다. 농가들이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통해 다양한 판로 개척과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얼음골의 사과 농장입니다. 수확기를 맞아 농부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에 속까지 빨간 사과입니다. 수확 시기가 빠르고요.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고요. 속이 빨간 사과예요. 이렇게 수확된 사과의 70% 이상은 사과즙이나 사과 와인 등 가공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수확된 사과는 잘 씻은 뒤 즙을 짜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쳐 6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품질 좋은 와인이 됩니다. 1년 이상 숙성 과정을 거쳐 시판되는 증류주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경남도 으뜸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과로 제품화하면은 수익 창출로 이어지면은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적으로 이제 더 좋고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밀양시 전체 다른 농산물도 최근에는 지역 특산물인 대추로 만든 초콜릿도 출시됐습니다. 밀양시 온라인 쇼핑몰과 관광 명소의 마켓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가공품들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밀양에도 이런 농산물이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고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구매율이 한 70% 이상, 100% 이상 매번 사신 분들은 또 사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밀양시는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과 시제품 생산 지원, 농산물 가공 아카데미 개최 등 농산물 가공 활성화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가공에 대한 수요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지원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올해 예산에도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지역 특산물이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가치 높은 제품들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22,000톤급의 크루즈선이 부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 기술로 크루즈선이 건조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달 초 진수식을 갖고 내부를 화려하게 꾸미고 나면 내년 일본 오사카 월드 엑스포에 맞춰 본격 운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민재 기자가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높이 30m, 무게만 3,300톤에 달하는 건물 10층만한 뱃머리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다대조선소에서 선체의 앞뒤를 따로 만든 뒤 영도 조선소로 옮겨가 조립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이송부터 레머드급 작업이었습니다. 특수 운반 차량인 모듈 트랜스포터 80대와 축구장 크기의 17,000톤급 초대형 바지선이 동원됐습니다. 건선은 173m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두 개의 블록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두 개를 붙이는 동시에 안쪽에 작업들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진수를 하고
진수 후에는 의장 공사를 인테리어를 마무리하는 그런 공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 앞부분과 뒷부분 블록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한창인 플로팅독 바로 위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대한 수술 자국이 각각 3,000톤과 5,000톤의 선체 블록을 하나로 이어붙인 흔적입니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큰 메가블록 2개를 내부까지 완전히 이어야 해 그야말로 정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완성될 크루즈선은 22,000톤급의 길이 171m, 폭 25m, 102개 객실에 35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컨테이너도 250여 개나 실을 수 있습니다. 초대형급 크루즈선보다 규모는 다소 작지만 수영장과 공연장 등 알차게 시설을 갖췄습니다. 최상층부에 VIP 라운지와 고급 객실을 배치하였고 또한 발코니 객실을 배치하였습니다. 수영장, 테라피, 조깅 트랙 등 다양한 시설을 5성급 호텔에 준하여 다음 달 11일 진수 예정인 크루즈선은 내년 4월 일본 오사카 월드 엑스포 전까지 내부 인테리어를 마치고 부산 오사카 항로를 공식 취항할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부산 온천천과 경남 창원천을 직접 관리합니다. 낙동강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온천천 3.79km 구간과 창원천 8.5km 구간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국비를 통한 유지 보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창원 조각 비엔날레 큰 사과가 소리 없이가 11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올해 창원 조각 비엔날레에는 16개국에서 63팀이 참가해 조각의 수평성과 여성과 노동, 도시의 역사와 변화 등을 다루는 조각 177점을 선보입니다. 창원 조각 비엔날레는 성산 아트홀과 성산 패총, 창원 복합문화센터 동남운동장, 마산 문신미술관 등 4곳에서 열립니다.